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죠. 요건은 보세요. 사전에 포기하면 안 된다고 184조에 그죠? 사전에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라는 게 이제 포기할 대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멸시효 이익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미리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효 기산점 이전의 포기도 안 되고, 그렇죠? 다만 시효 이익의 사전 포기는 승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 시간에 얘기했나요? 소멸시효 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특약, 즉 소멸시효 자체를 배제하거나 더 기간을 느리거나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 계약은 무효고 오히려 단축하는 이런 것은 유효하다. 그 부분은 이제 강의 규정입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당사자 볼까요? 시효이익의 포기자는 이 시효 완성을 받을 당사자는 대리인에 한정하죠. 그리고 처분행위니까요. 포기자는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상대방은 진정한 권리자입니다. 2009년도 판결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취득시 완성에 따른 권리 변동의 당사자는 시효 취득자와 취득시 완성 당시 진정 소유자죠. 그러니까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야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효과의사가 존재해야 된다. 우리가 시효 이익 포기는 이 효과에서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효 완성에는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모르고 했다 그래도 알고 한 것으로 그죠? 추정해 버립니다. 2013년도 판결이 상계 항변 후에 요거는 이제 2014 판결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계 항변하고 소멸시효 주장한 경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송의 상계 항변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예비적 항변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저것 다 안 됐을 때 상계 항변. 그러니까 다른 이 상계 항변은 가장 불리한 항변이잖아요, 그죠? 자기 거를 이제 포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변제잖아요. 그러니까 상계 항변하고 난 뒤에 이미 이제 사실 상계 항변할 당시에 상대방의 자기가 가진 채권이 수동 채권이라 그럽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가진 채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데 상계 항변을 하고 난 나중에 잘못됐구나 소멸시효 주장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상계 항변한 걸 가지고 해서 이 시효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송의 구조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사자의 원래의 의사가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기한부 포기가 내가 얼마 동안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한부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포기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겠다. 그죠? 일치기한 시효이 완성했다는 권리를 소멸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포기는 상대방이 단독 행위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 이 상대방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구체적 사례 한번 볼까요? 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기한 유예 요청해서 이거는 이제 명백한 시효 포기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소멸시 완성된 채무 일부 변제는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한 시효 이익 포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딱 특정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채무 중에서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효 이익 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시효 이익 포기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2013년도 판결은 그러니까 자기 전부가 된 채권이 있고요.
전부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데 그 전부돼서는 어쩔 수 없이 준 거 이거 가지고 아직 전부되지 않은 채권이 시효 이익의 가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2014년 아까 나왔고요. 2093년도 약간 2013도 판결 요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부 변제의 특별한 유형. 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입니다. 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채권자가 일부 배당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서 배당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특별히 채무자가 경매 절차 진행을 알지 못했다. 그런 이유는 없겠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또 혹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승인할 때도 얘기가 있었죠. 시효 소멸하는 음채권으로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일부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변제단 시효익 포기의 변제 총당. 변제 총당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총당 방식에 대해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대충 보세요. 채무 승인이 이제 그 쉽게 말해가지고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경우하고 시효익 포기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채무 승인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시효익 포기로 볼 수 없다. 효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근데 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 승인했다면 시효익 포기로 볼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 약정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 시효익 포기로 볼 것이고요. 채무자가 채권 양도세에 자기도 입회인으로서 서명 날인했다. 그러면 역시 자기 채무에 대한 시효익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대로 일부 승인에 대한 시효익의 일부 포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요거 이제 2012년도 한번 보세요. 일부는 배당 이의하고 어떤 건 배당 이익이 안 했다 그러면 배당 이의한 부분에서는 시효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시효 이익의 포기를 부정한 사례는 과세 처분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시효이익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과세 처분이 이미 여기 이제 시효 옛날에 시효인데 요새는 이제 제척기관입니다. 하여튼 그 시효가 넘었다고 선이 그 넘었는 냈다기로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국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내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상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혀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효익 포기로 볼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해진 제소기간 연장을 해달라 했는데 그 동의했다고 해서 그 제소기간 자체의 에 대해서 몰라도 시효익 포기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시효익을 포기한 효과는 상대적이다. 다시 말해서 포기자 외의 사람에게 영향이 미칠 수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나왔죠. 보증이나 물상보증, 담보물 제3 취득자는 독자적인 소멸시 원년권이 있으니까 주채무자 포기했다기로서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독자로 시효 소멸 원용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제 대의권 행사할 수 없다. 시효 포기 후에 새로운 소멸시효 진행하죠. 그 다음 종속된 권리에 대한 효력. 183조 보면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원본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이자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함께 불이행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본채 불이행에 이자 채권, 원본채 불이행의 지연 배상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이 시효 소멸하면 183조에 의해서 같이 소멸하고요. 기본채권, 파생채권, 지상권, 임차권이 소멸한 그에 따른 파생된 지료채권이나 자인채권 당연히 소멸하죠. 그죠? 담보물권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소멸의 범위는 소멸한 종된 권리의 범위를 보면 여기 이제 요 판례는 예를 보면 제일 좋겠습니다. 상인갑이 그죠? 상인갑이 그림 볼까요? 상인갑이 을에 대해서 100만 원의 원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사채권이라 합시다. 이제 을이 이행지체 중에서 원본 채권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자 채권 이미 있는 것도 다 발생한 것도 다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을의 이행지체 중에 그죠? 병이 6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보증인입니다. 6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나머지 4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요 40만 원에 발생 지연 손해는 완전히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변제로 60만 원 죄송합니다. 60만 원이 변제해서 그러니까 40만 원은 시효로 소멸했던 40만 원에 그 대한 지연 손해가 완전히 소멸하지만은 변제로 소멸한 60만 원 원본은 소멸했지만은 이로 따른 어떤 지연 손해금 이제 원본을 이제 먼저 그 소멸했다 그러면요 이 지연 손해금은 바로 소멸하지 않고요 그 5년 경과하지 않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